둘째, 지방의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지난해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혁신산업 일자리 3분의 2가 수도권, 지난 20년간 증가량의 68%를 수도권이 점유했습니다. 생산성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괜찮은 직장이 없어서입니다. 인프라보다 일자리,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방의 산업이 살고 지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은 그간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과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차등 공동법인세 도입 등을 중점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국토 면적 중 수도권 11.8%만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지난해 국회 입법지원기관들이 공동으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네 차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더니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 변수에 기인했습니다. 올해는 거주, 교통, 문화, 의료 등까지 포함한 지역 간 격차 분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더욱 깊이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구체화하고 있는 지방정부 행정통합 논의도 지역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잘 뒷받침해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기술 혁신의 속도만큼 사회 안전망 강화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지난달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한국형 AI 생태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후속입법, 유관 기관의 AI 활동을 위한 입법에도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 도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 다양한 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 열의 9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3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AI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과 복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일제 상시 고용임금 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다가올 위험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한편 AI 전환에 노동과 산업,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노사가 함께 논의할 주요 의제를 압축해왔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성과를 내고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틀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의 법제화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생명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안전에도 격차와 불평등의 그늘이 엄연합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 사망사고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고 건설사고 사망자의 경우
하청 노동자 비중이 계속 증가해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산업 현장이 밑바탕에 깔린 구조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 사망사고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입법 취지에 걸맞는 양형기준 마련, 산재보험 선보상제도 도입,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움직여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 명확하게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그리고 또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개별 사고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거듭하면서 확인하는 이 비정한 입법 지연을 더는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17주기가 되는 오는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 이전에 국회가 책임 있게 이 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국회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외교, 국방, 국가 안위에 관한 긴급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소용돌이라고 할 만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큰 환경입니다. 안으로도 전환기적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직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한 산하 제한 시대,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삐삐조차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넓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또 합의되는 만큼만 우선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문부터 열어야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도는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높고 국가적 필요성도 큽니다. 개헌을 과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최소 수준의 개헌안 성안은 가능합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습니다. 그러자면 이달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